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발언 강도도 한층 높여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언제, 얼마나 올리려는 건지 그 파장은 어떨지 경제부 조정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엔 더 명확하게 말을 했네요. 네,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발언했을 때보다 그 강도도 좀 더 세졌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지는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며 다소 여운을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지표상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낮은 금리 아래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보면 금리를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문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금리를 올릴까요? 네, 사실 이주열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이 처음 나온 뒤에 시장은 오늘 기념사를 굉장히 주목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2017년과 18년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총재는 창립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두 번 다 5개월 뒤인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도 11월쯤 금리를 올린다고 봐야 할까요? 네, 성장률 추세와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가 있죠. 이 총재도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서 과거의 예처럼 꼭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금리를 올린다 해도 단번에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직전 기준금리가 연 1.25%였는데 지금은 0.5%까지 낮아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안 좋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했는데요. 금리를 올릴 때는 아기 걸음마 하듯 천천히 여유를 두고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총재 역시 경제 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미국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올라서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정서가 아직 우세한데요. 미국도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미국 인상 시기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것저것 대출을 많이 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네, 지난달만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은행권에서 빌린 돈만 1,024조 원입니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만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특히 최근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로 5조 2천억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리 대비해라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당분간은 돈을 더 풀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직 아니고요. 또 고용까지 회복하려면 긴축 정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가 따라서 오르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